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철강업종과 건설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김동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엔 GS건설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올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의 LH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판이 좀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었죠. 자,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고 더 나아가서 이 GS건설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주가 상승 동력은 현재로선 무엇인지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또 GS건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회사에 찾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서 여러분들께 이 편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예정이니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개요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GS건설은 1969년 럭키 주협 주식 럭키 개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뭐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2004년에 GS홀딩스로 편입이 되었다가 2005년에 계열 분리 후에 지금의 사명인 GS건설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자, 계열을 분리했기 때문에 GS건설은 GS그룹과 매출 측면에선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 계열사들이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이 S&D를 제외한 GS나 GS 글로벌 같은 기업의 경우 펀더멘탈의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 건설사로서 건축에 관련된 일,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지만 그중 특히 건축, 주택 부분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런 매출 비율, 재무 비율을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대형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을 논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붕괴 사고 관련해서 회사에 얼마나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냐겠죠. 자, 본래 이 충당부채라는 거는 이제 환입이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계정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잡힌 GS건설의 충당부채의 경우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비용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비용은 순이익에 반영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기 두 부분을 더해서 약 1조 2,400억 정도인데, 자, 이 부분이 비용으로 잡히면서 순이익에 영향을 이제 주고 줄 것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GS건설의 경우 이 PF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자, PF까지 반영을 한다면 이제 GS건설의 실제 부채 비율은 약 270%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년 동안 30%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내년에 PF가 터지기 시작한다면 GS건설의 큰 부담으로 좀 다가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자, 이미 주택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마당에 부채까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 역시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올해 2분기 영업이익 무려 마이너스 4,138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 결정과 관련해서 이제 5,500억 규모의 그런 매출 차감과 충당금 반영이 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3, 4분기에는 조금씩 회복을 해주는 좀 모습인데, 자, 사실 주가 측면에서 포인트는 이게 아니죠. 자, GS건설 연결 기준 수주 약 55조를 좀 확보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자, 아시다시피 주가는 미래를 가격에 좀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향후 있을 서울의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건축공사 수주 상황의 가격을 크게 낮추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고, 자, 이것은 곧 각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크게 낮추는 그런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쉽게 정리하면은 이제 좋은 실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스스로 시장에 증명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GS건설이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GS건설의 연결 포함 현재 남은 수주잔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55조입니다. 자, 이미 충분한 일감을 좀 확보했을 뿐더러 돈을 다 갚고 PF가 터지더라도 당장 주가에 큰 영향이 있을지언정 회사의 존폐 여부는 이제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이죠. 자, 10개월에 자, 10개월의 영업 정지.
자, 어떻게 보면은 사망자도 없었는데 전례 없는 조치라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사실 그 10개월 안에만 수주를 받을 수 없는 거지.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놓고 영업 정지가 끝나자마자 그 즉시 수주 발표가 좀 연달아서 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합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매출에도 바로 반영이 될 것이고, 자, 게다가 철근 누락 같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서 완전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자, 오히려 영업정지 이후 더 튼튼하게 건물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물론 제 스스로의 생각일 뿐이지만 전 여전히 이번 사태가 GS건설의 그런 당장 존폐 위기를 논한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GS건설의 상승 동력. 자, 현재로선 주택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주택시장 아니더라도 GS건설은 모아놓은 수주도 많고 굉장히 기술력도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냥 밸류에이션만 살짝 낮아질 뿐이지 기업 가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택시장의 신뢰 회복은 GS건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록 지금 업황은 좀 힘들지만 언젠가는 정상화가 될 것이고 주택사업은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아시더라도 GS건설을 투자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숙지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편을 통해서 현재 주가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분석 영상을 찍어 올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